공약을 그냥 또 얘기했죠. 그래서 지금은 17만 원은 보수하고 또 올라가기도 보수하고 지금 더 좀 내려와서 지금은 드디어 14만 원, 13만 원 이런 성과가 좀 떨어졌습니다. 금년이 지금 20몇 년 만에 대풍이라고 하는데 아마도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정말로 대풍이라는 게 농민들에게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더 농민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참 걱정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살까지 떨어지니까 못 살겠다. 그래서 이제 농민단체가 시도했는데 거기 이제 무대포를 막 쏘아가지고 병남기 농민이 사경을 했는 거죠. 이제 이렇게 이제 살까기 어려운 이유 가운데 하나가 어쨌든 지금 우리 소비량보다 많이 생산됩니다. 그러니까 재고가 아마 나온 거예요. 지금 정부가 비축한 살 속에는 2011년, 2012년도에 뭐 이렇게 생산된 살까지 있을 정도. 그 재고미를 보관하는 비용만 해마다 수천억이 됩니다. 창고가 다 차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보관할 창고가 없어요. 살 소비를 늘리려고 그걸 가지고 무슨 살국수를 만들기도 하고 살로 빵을 만들기도 하고 이런 가진 노력을 다 하지만 그걸로 다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남북 관계가 정상화되고 서로 교류하고 협력하는 관계가 된다면 이렇게 남아도는 살을 북한으로 보내주면 북한의 실명 당국입니다. 우리가 제공이 보관에 드는 그 막대한 예산도 들어가. 농민들도 살까지 올라서 정말 좋은 거 아닙니까? 남북 관계를 제대로 풀지 못하니 그 피해는 도처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는 북한이 조기 분리할 것 같습니다. 이런 생각으로 남북 관계를 펼쳤습니다. 북한의 급변성. 실제로 그렇게 기대한다 해도 지금 남북 정책은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북한에 급변 사태가 생겨서 우리가 그 기회에 그것을 남북 통일의 기회로 만약에 만들어내려면 그런 급변 사태가 생겼을 때 북한이 우리에게 의존하게 만들어요. 북한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우리 보고 도와달라고 하게끔 해야 우리가 그 급변 사태를 통해서 우리가 오히려 북한하고 통일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처럼 하면 우리한테 오겠습니까? 중국에게 가게돼 있는 거죠. 중국에게 가게끔 오히려 북한을 우리가 등 떠밀고 중국도 등 떠밀고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이거 국가 경영 이런 큰 안목 비전 같은 것이 있는 거죠. 제가 제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오늘 대표님께 드리려고 제가 눈물로 쓴 편지를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저희 같이 힘없고 빽없는 농민이 발이 되어서 앞으로도 무궁무진한 영광이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만나 뵙게 되어서요 너무 감사하고요. 파이팅! 제가 목소리가 좀 큽니다. 네, 그럼 2018년도 9월 9일 문재인 대통령과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여러분과 다시 오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손다른 집이죠. 저는 10년 무역을 하다가 고향 고수에 내려가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명식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적 10위라 그러는데
100%의 국민이 10%의 경제 개고의 혜택을 부려야 될 건데 1%밖에 늘리지 않고 99%의 사람은 굉장히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거 저는 정치하는 사람의 책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고성도 마찬가지입니다. 1%의 국민은 잘 삽니다. 그러나 99%의 사람은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고성은 70%의 사람이 일차 산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정책을 보면 1차 산업은 포기라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도로 계속 갈 것 같으면 앞으로 10년 후에 과연 1차 산업이 얼마나 대한민국에 존재할 거라 생각할 때 저는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좀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정말 농업 정책은 책상에서 채울 게 아니고 논밭에서 일하는 농부들의 마음을 담아서 대하면서 정책을 세워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냥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좋은 꿈 꾸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식량 자본율이 23% 정도, 그러니까 77%를 외국에서 이제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게 이제 가능한 것은 가장 외국에서 수입이 가능하니까. 그리고 아직은 외국에서 수입에 들어오는 농산물의 가격이 우리 국내 생산 가격보다 오히려 저렴하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거 경제 논리로 자꾸 우리 농업은 줄여나가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이번에 농업진흥지역도 전국적으로 많이 해제한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이제 봉화들판도 지금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한다고 그렇게 해서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평화롭게 필요하면 외국에서 식량을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세상이 끝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까? 금년에 지금 이제 그 폭염 이런 거 보면 또 우리나라뿐만 세계적인 이런 이제 기상 이변들 재해들 보면 심상치 않죠. 나중에 언젠가는 이런 기상재해 때문에 외국에서 식량을 다른 나라에 수출하고 해야 되는 데가 올 수 있습니다. 식량 수출 대국들이 만약에 식량 수출을 중단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는 정말로 식량 하나 해결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식량이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죠. 수입에 수입해 들어오려 그러면 우리가 국내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몇 배 가격을 지불해야 될지 모릅니다. 우리 농기는 다 개발해서 건물지 놓고 다 뭐 골프장 만들어 놓고 딴 거 다 해놨는데 그때 하루아침에 농업은 늘려지니까. 그래서 그런 걸 생각하면 기본적인 어떤 식량 자금들 정도는 우리가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실은 그것이 국제 시세보다 비싸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농업은 우리가 소중하게 지켜나가야 될 산업이고,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들은 정말로 우리에게 꼭 필요한 산업을 지켜나가는 일종의 공직자 같은, 우리가 그런 식의 관념으로 농민들을 모셔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는 정반대죠. 정체적인 배려하지 않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못 살겠다라고 아우성 쳐도 그냥 마치 적대하듯이 물대로 쏘아버리고 그런 나라가 돼 있는 거죠. 이대로 가면 언젠가 그 대가를 우리가 혹독하게 치를 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농업을 더 이상 줄여나가서 안 됩니다. 적어도 농업을 제대로 보호해 나가야 된다고
귀한 시간 내주시고 이렇게 오신 그 문재인 대표님께 좋은 꿈 이루도록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카페 개설된 거 축하드립니다. 제가 이게 오픈하는 날 제가 와보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와서 보니까 정말 좋은 공간이네요. 이렇게 모여서 서로 뭐 대화도 할 수 있고 들어가면 또 조그마한 강좌 같은 것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니까 뭐 일자리도 막 생겼네. 맞습니다. 네, 우리 대표님 위원장님 일을 하셨고 이 지난번 총선 때 우리가 부울경에서도 꽤 이제 달라져서 당선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부산에서 봤습니다. 그다음에 경남에서는 우리당하고 우리가 또 단일화를 통해서 내세운 단일화까지 합치면 4명, 그리고 울산에서 2명 이렇게 이제 당선시켰는데요. 그 당선자들의 그 공통점은 광도가 없습니다. 그냥 지역에 들러붙어서 열심히 일되는 것, 그게 최고거든요. 아마 여기 이 북카페가 우리 백준 위원장을 그렇게 만들어주는, 그래서 우리 백준 위원장의 정치 성공을 만들어주는 저는 아주 정말 소중한 터전이 될 거라고 그렇게 믿고요. 축하드립니다. 예. 저도 짧게 한 말씀 올리면 선거 때만 오면 2등도 못하는 3등 백두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 대한민국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 첫 번째 정치 개판이다. 두 번째 대통령 문제다. 해답은 뭐냐? 정권 교체다. 문재인 대표님, 어느 장소, 어느 위치, 어느 자리에 가시더라도 고성 잊지 마시고 그러면 우리 고성구민들도 영원히 문재인 대표님과 함께 하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맞죠? 네. 고맙습니다. 대기업장님이 자, 고성 화이팅 하겠습니다. 고성 화이팅! 백두현 화이팅! 문재인 화이팅! 김경수 화이팅! 백두현 화이팅! 제가 이 친구도 사진 안 되더라고요. 하나, 둘, 셋.